안녕하세요. 경제의 창위 이지안입니다. 한 주간 행복한 투자를 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기가 어려울 만큼 상당한 스트레스가 유발되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우리 증시가 금요일날 2차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반짝 반등이 나왔지만 여전히 추세적인 흐름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이 지난 연말부터 좀 진행이 되었고 지난 한 주에 우리가 스트레스가 가장 극에 달했던 것은 그동안 중국 증시에 연동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락을 하고 있다. 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중국이 대규모 증시 부양책이 나왔죠.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상회하는 증시 부양책 나왔고 여기에 지준율을 기습적으로 인하하면서 특히 50bp 가까이 인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가 바닥권에서 급반등을 했습니다. 특히 홍콩 증시에 대해서도 2조 위안 정도의 자금을 투입하겠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홍콩 증시가 거의 3일 만에 8% 넘는 급등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중국 증시에 연동되어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사실 우리만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급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오히려 지난주는 더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 사실 이럴 때 우리가 굉장히 투심이 많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외국인의 흐름을 좀 본다면 사실 외국인은 그렇게 주식을 매도하지 않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오히려 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공매도 환매 물량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좀 있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다만 선물 등락에 따라서 프로그램, 이 물량에 따라서 출렁거리는 변동성이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의 조정을 계속 유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번 조정의 주체가 외국인이 아니다라는 것은 여전히 조정은 조정일 뿐이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섹터별 등락을 좀 본다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반도체도 이번에는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고 2차전지는 워낙 크게 급락을 한 이후에 금요일날 급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낙폭 대비로 본다면 여전히 아쉬운 흐름이고 특히 실적 시즌에 들어와서 상당한 실적 압박을 받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미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데 사실 미국 증시가 워낙 오버슈팅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사실 미국 증시가 너무 탄탄합니다. 발표되는 지표를 보면 물론 뭐 소비와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고용과 관련되어 있는 지표도 여전히 탄탄하고요. 그다음 우리가 우려했던 뭐 예를 들어서 소비가 감소되거나 혹은 여기서 고용이 어느 정도 완만하게 꺾일 것이라는 부분도 생각보다는 상당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발표되는 실적을 보면 이번 실적 시즌의 미국 증시의 특징은 지난 실적 시즌과 비슷합니다. 실적이 발표되기 직전에 가이던스가 대폭 하향 조정되었다는 거죠. 사실 이 하향 조정되었다는 걸 보면 웬만한 종목의 실적은 대부분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난번 실적 발표 때도 나왔는데 이번에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직전에 가이던스가 한 4.5% 정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요거에 아마 크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전기차나 뭐 2차전지 소재라든지 일부 종목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실적이 증시에 그렇게 부담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S&P 500의 EPS 전망치를 좀 보면 내년 적어도 올해 2분기까지는 EPS 가이던스가 계속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지난 4분기보다는 1분기,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높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본다면 뭐 그렇게 실적이 증시에 크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는 우리가 금리 동결 시기에 주도 섹터가 잘 바뀌지 않는 지금 현재 AI 모멘텀을 받는 종목들은 우리만 수급상에 좀 꼬여있는 부분이 있지만 미국은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다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강화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대부분의 AI 관련 모멘텀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도 섹터가 잘 바뀌지 않는데 다만 금리 동결 시기에는 주도 섹터가 바뀌진 않지만 탈락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7 종목의 4분기 실적 전망을 보면 역시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더뎌졌던 종목들 특히 이 7종목 가운데서는 애플이나 테슬라가 눈에 띄는 실적 저하가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지난주에 실적 발표 이후에 10% 넘는 급락을 했는데 역시 매출액을 본다면 YOY 기준으로 본다면 애플이 0.8%, 테슬라가 6.2%로 가장 낮습니다. 예를 들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30%가 넘는 매출액 증가가 나왔죠. 이걸 EPS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애플이 12% 정도 나왔고 테슬라가 마이너스 38.5% 역성장을 했죠. 반면에 이제 엔비디아는 무려 YOY 기준으로 413%라는
아주 폭등적인 수치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작년까지 M7이라고 얘기했던 종목들 중에서 일부는 주도 섹터에서 탈락하는 종목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 증시로 좀 옮겨본다면 최근에 반도체 종목이 고점을 갱신한 이후에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SK하이닉스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특히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3천억대를 넘어가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 분기로는 이제 간만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본다면 HBM 반도체가 기여하는 실적 정도가 조 단위를 넘어섰고 1분기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 특히 DDR5 같은 경우에 고가형의 DRAM이 오히려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실 내용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일부 감산에 대한 부분은 잘 보면 효율성의 문제죠. 저가형 모델의 감산을 좀 지속하고 고가형 모델에 대해서 증산을 하겠다. 당연한 부분입니다. 이걸 가지고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는 이번 주에 좀 쉬어간다, 지난주에 쉬어간다? 그럼 오히려 제가 볼 때 조정기에 장기적인 투자자는 추가 매수할 기회가 될 것이고 분명히 금리 동결 시기에 가장 큰 모멘텀은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의 사례에서도 명확히 좀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부터는 어떤 매크로적인 시각, 예를 들어 우리가 작년, 재작년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금리와 관련되어 있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매크로보다는 개별 종목의 EPS 실적에 대해서 특히 가이던스에 대해서 더 크게 반응을 한다라는 점에 좀 촉안을 하시면 오히려 실적 발표 전후에 좋은 가이던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차익 매물, 특히 지금 현재 우리 증시의 문제점은 이 차익 매물을 받아줄 만한 매수의 주체가 없다는 부분인데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기기적으로 나온 차익 매물을 받아주는 주체가 없어서 조정을 받는다? 추가 매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들은 오히려 여기서 조금 차별화되는 장세, 앞서 말씀드렸던 M7 종목에서도 실적에 관련된 부분에서 극명하게 달라진다. 아마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되는 섹터들, 뭐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 일부, 방산도 좀 해당될 것 같고요. 여기에 금리 인하가 좀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까지 포함해서 주도 섹터로 들어갈 것 같고 자동차, 현대차, 기아 역시 실적 발표가 상당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워낙 밸류가 낮은 상태인데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부분, 자사주 소각,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배당률 어마무시하죠. 현대차가 시가 배당률이 6%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금 현재 아마도 우리 증시가 이번 주부터 수급이 좀 풀린다면 아마도 공매도 한매가 적극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난주 금요일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움직임이 좀 나왔죠. 중국 관련돼 있는 소비주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아마 이번 주에도 공매도 한매가 일부 나올 수 있는데 아마 우리 증시가 글로벌 디커플링이 해소된다면 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공매도 한매가 우선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주도 섹터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주도 섹터가 상승하기 전에 공매도 함유되는 종목의 급등은 반드시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은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거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포지션 투자자나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공매도 한배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주도 섹터를 노리는 전략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제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 투자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은 장기적인 관점을 좀 가지고 계시더라도 사실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같이 작년, 재작년처럼 하락할 때는 그래도 상대적 박탈감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락하니까. 지금 현재 증시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미 팬데믹 고점을 경신을 했고요. 대만도 지금 경신하기 직전에 와 있고요. 우리가 연동되어 있다고 믿었던 중국이나 홍콩 증시가 지난주에 급반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증시만 남았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다 올라가는데 우리 증시만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왜곡된 부분이 바로될 수 있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폴 볼커 얘기를 제가 다른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작년, 재작년 겪었던 이 긴축의 강도는 사실 보통의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50bp, 75bp 연속 3번, 그리고 또 50bp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렇게 겁나게 금리 인상을 했던 시기가 과거에도 있었죠.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중반에 넘어오는 그 시기에 미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렸던 시기에 폴 볼커라는 연준 의장이 있던 시기에 굉장히 큰 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폴 볼커의 별명이 저승사자였는데 강력한 긴축으로 경기를 다 죽인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 폴 볼커의 강력한 긴축 정책이 이 사람의 집권 연준 의장 후반기에 미국 다우지수가 3배가 넘는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강력한 긴축이 왔던 시기에
이후에 증시가 상승식으로 접어들 때 정말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증시의 상승폭이 컸다는 것은 지금 미국 증시의 상승이 오버슈팅 구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의 상승의 출발점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증시는 반드시 동참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증시 상승 기업 모멘텀이 이어진다는 가장 전제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중심에 AI 모멘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가 우리 산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 증시가 계속해서 소외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창위 투자 전략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연이었습니다.